환단곡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많은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학교에서는 전혀 배우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유명하지? 이게 진짜 역사라면 우리가 배운 국사는 전부 틀린 걸까? 실제로 환단고기는 대중적으로 매우 널리 알려진 책이지만 동시에 한국 역사학계에서는 가장 논쟁적인 문헌 중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책을 민족의 뿌리를 밝히는 성전처럼 여기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명백한 가짜 역사서라고 단정합니다. 이처럼 극단적으로 평가가 갈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환단고기는 전해지는 설명에 따르면 근대 시기인 1911년에 개연수라는 인물이 여러 고대 사설을 하나로 묶어 편찬한 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책이 실제로 세상에 알려진 것은 훨씬 뒤의 일입니다. 일반 대중이 환단고기를 처음 접하게 된 것은 1979년 이유립에 의해 출판되면서부터였습니다. 이 시점부터 환단고기는 학계와 대중사회 모두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이 책은 하나의 저작이 아니라 4권의 서로 다른 역사서를 묶은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됩니다. 삼성기에서는 환인, 환웅, 단군으로 이어지는 상고사의 시작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신화로 배워온 존재들이 여기서는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나라를 다스린 통치자로 등장합니다. 단군세기에서는 고조선이 단군 왕검 한 사람의 시대가 아니라 여러 명의 단군이 오랜 기간 왕위를 이어간 왕조였다고 설명합니다. 북부여기는 해모수가 세운 북부여의 역사를 기록하며 고구려로 이어지는 계보를 강조합니다. 태백일사는 상고시대부터 고려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포괄적으로 서술하면서 환단고기 전체의 역사관을 가장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으로 평가됩니다. 환단고기가 주장하는 역사관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국사와는 매우 다릅니다. 이 책에 따르면 단군 이전에도 이미 한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존재했으며 이 나라는 인류 문명의 시원과도 같은 위치를 차지합니다. 한국은 여러 대에 걸친 환인이 다스렸고 이후 환웅과 단군으로 이어지며 동아시아 문명의 중심이 되었다고 설명됩니다. 이는 중국 중심의 고대 문명관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주장입니다. 또한 환단고기 속 고대 한국의 강역은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만주 지역은 물론이고 중국 대륙의 상당 부분, 더 나아가 중앙아시아 일부까지도 영향권에 있었다고 묘사됩니다. 이러한 서술은 많은 사람들에게 강한 민족적 자부심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기에는 지나치게 과장되었다는 비판도 함께 받습니다. 단군에 대한 해석 역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단군은 건국 시조 한 사람으로 인식되지만 환단고기에서는 단군이라는 명칭이 특정 개인이 아니라 왕의 칭호였으며 여러 명의 단군이 장기간 나라를 다스렸다고 설명합니다. 이를 통해 고조선을 신화가 아니라 실제로 오랜 시간 지속된 국가체제로 이해하려는 시도가 엿보입니다. 또 하나 자주 언급되는 요소가 바로 가림토 문자입니다. 환단고기에서는 단군 시대에 이미 고유 문자가 존재했으며 이것이 훗날 세종대왕의 훈민정음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합니다. 한글의 독창성과 철학적 깊이를 고대까지 소급시키는 주장이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가림토 문자의 실물 유물이나 금속문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왜 환단고기가 위서라는 평가를 받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학계에서 가장 먼저 문제 삼는 것은 문헌 내부에 등장하는 용어와 표현입니다. 환단고기에는 인류, 국가, 문화, 평등과 같은 근대적 개념이 그대로 등장하는데 이는 고대 문헌에서 사용되기 어려운 표현들입니다. 이러한 용어 사용은 이 책이 후대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또한 지명과 시대 설정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됩니다. 고대 기록이라고 주장되는 부분에서 고려나 조선시대에 등장한 지명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명백한 시대착오로 간주됩니다. 여기에 더해
가장 치명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바로 원본의 부재입니다. 개연수가 편찬했다고 전해지는 초기 판본은 확인되지 않고 현존하는 가장 이른 자료는 근대에 출판된 책뿐입니다. 역사 연구에서 실증 가능한 원본이 없다는 것은 사료로서의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단고기를 옹호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중 자주 언급되는 것이 단군세기에 기록된 오송치루라는 천문 현상입니다. 다섯 행성이 특정 별자리 근처에 모이는 현상은 동아시아 전통 천문학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일부 연구자들은 현대 천문 계산 결과와 비교했을 때 이 기록이 실제 하늘의 움직임과 일치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근거로 단순한 창작이라고 보기에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의 배경에는 식민지 시기의 역사 인식 문제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한국의 고대사는 의도적으로 축소되고 왜곡되었으며, 그 영향이 해방 이후에도 완전히 극복되지 못했다는 인식이 존재합니다. 환단고기는 이러한 공백과 상처 속에서 잃어버린 역사를 되찾고자 하는 열망을 담은 텍스트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결국 환단고기에 대한 평가는 보는 시선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역사학의 기준으로 보면 실증이 부족하고 오류가 많은 문헌이지만, 사상사나 문화사적 관점에서는 현대 한국 사회의 민족주의와 상고사 인식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현재로서는 환단고기를 정사로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동시에 이 책이 한국인들에게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는 점 역시 부정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환단고기를 무조건 믿거나 무조건 부정하는 태도보다는 비판적으로 읽고 맥락 속에서 이해하려는 자세일 것입니다. 역사와 신화, 사실과 해석의 경계를 구분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환단고기를 역사서로 보시나요? 아니면 사상서 혹은 문화 텍스트로 보시나요? 각자의 판단이 곧 역사인식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